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 동시효과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오늘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이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입니다. 낙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미국 증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죠? 금리입니다, 여러분. 금리를 언제 내릴 거냐? 근데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파웰이, 자, FOMC에서 금리를 크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0.25가 아니고 0.5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9월 17일, 18일 열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추석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8월에서 9월 사이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경기는 침체됐는데 과연 FOMC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0.5로 갈 것인지, 금리를 0.5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기술주 부분들, 저금리의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긴 한데, 자, 최근에 이쪽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알파벳, 테슬라 관련 성장주 개념의 기술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삼성전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나 모르겠는데 블랙엘이 설계 결함으로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제품, 자, AI 반도체 새로운 블랙엘 제품이, 자, 늦어질 것 같다. 중대한 설계 결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납품이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 전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남게 됩니다. 삼성전자 팔아야 될지 더 사야 될지. 자, 근데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왜 걱정 안 하셔도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는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포트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자,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지분 관계 보시면요. 삼성전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성생명이 지분을 20% 갖고 있고 국민연금에서 7% 갖고 있습니다. 자, 27%, 8% 정도 대주주 물량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외국인 갖고 있는 비중이 무려 56%나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대주주 물량이 27%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56%. 자, 83% 정도 되는 물량이 잠겼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외국인, 기관, 여러분, 개인들이 그 물량 갖고 얘네들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얘네들은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가겠죠. 세력이 100 먹을 동안 여러분들이 70에서 80 정도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 매매하면서 그 대응 전략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악재가 나왔다 그랬죠. 자, 삼성전자 먼저 홈페이지부터 보시면은요. 자, 홈페이지 굉장히 잘 만들어놨죠.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 너무나 잘 알려진 기업이죠.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버즈, 모니터, 프린터, TV, 냉장고, 식기세척기, 레인지, 세탁기. 자, 가전 부분이잖아요. 삼성전자 가전이 있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삼각 분할을 한 기업입니다. 포트를. 자, 근데 그동안 삼성전자가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갔을까요? 실적?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TSMC에 뒤처져 있습니다. 두 번째,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어요. SK 하이닉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시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죠. 이거 메모리 반도체는 부동의 1등입니다.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 회사로 완벽해요. 자, 시스템 반도체 안타깝게도 이거는 TSMC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비중이 60%가 넘어요. 삼성전자 1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팹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파운드리에서도 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HBM. 자, AI가 작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이죠. CPU, GPU, HBM입니다. 엔비디아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에다가 HBM. 삼성전자 아직 콜 테스트 완벽하게 통과 못했습니다. 통과는 하겠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죠. 어떤 겁니까?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80%라는 경이적인 수율. 불량품이 10개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원래 영업 비밀인데. 이거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콜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남는 문제가 바로 이거죠.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 시장과 HBM 시장에서 뒤쳐져 있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두 개에서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자, 비교를 해보면요. TSMC가 시총이 빠지긴 했지만 1,000조가 넘죠. 자, 엔비디아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3,500조입니다. 반토막 났죠, TSMC에? 엔비디아는 7배, 8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못 가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AI 반도체 시장, 여기서 뒤쳐져 있고 여기 콜 테스트 아직 완벽하게 통과 못했습니다. 그 앞에는 SK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TSMC,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하는 AI 반도체는 모두 TSMC에서 거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엔비디아, TSMC,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재 일단 이걸 뚫어야 되겠죠. HBM을. 그 다음에 AI 반도체도 뚫어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거죠. 자, 근데 그나마 실적이 좋습니다. 왜? AI 반도체가 작동하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1등이죠.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TSMC를 넘어섰습니다. TSMC는 시스템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AI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축적해 줄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자, 블룸버그에서 HBM 승인이 2개월 안에 2개월 4개월 정도 안에 있으면 납품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승인이 이루어질 것 같다. 자, 발열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럼 도대체 HBM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느냐? HBM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자, 웨이퍼를 굉장히 여러 단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GPU가 있죠. 그리고 CPU가 있을 겁니다. 이 HBM까지 포함해서 이게 AI를 작동시키게 돼요. 하이닉스가 부동의 1등입니다.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60% 가까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수율이 80%입니다. 여러분. 점유율보다 중요한 이 수율. 10개 중에 2개밖에 불량품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콜 테스트 통과 못했는데 이거를 겨울이 오기 전에 통과하더라도 이 수율 문제가 남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뭐 결국엔 따라잡게 되겠지만 참 살짝 아쉽죠. 삼성전자가.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블랙엘 출고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GPU 시리즈인데 2020년에 암페어에서 호포에서 그다음에 이제 블랙엘, 그다음에 루빈, 그리고 블랙엘로 갑니다, 여러분. 출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블랙엘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습니다.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자,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계 결함 때문에 납품이 늦게 될 것 같아. 대형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실적도 안 좋아지겠죠, 엔비디아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 실적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결함이 생겼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삼성전자 반사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급 라인.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TSMC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설계하고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블랙엘이 결함이 생겼어요. 이렇게 돼서 전체 반도체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 라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삼성전자와 AMD입니다, 여러분.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여기서 새로운 공급 라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유율이 적지만 블랙엘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공급 라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직은 아니지만은 블랙엘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섹터에서 새로운 공급 라인, 서플라이 체인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존의 삼성전자와 어드밴스드 디바이스가 만들어오는 공급 라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사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항상 이게 악재만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엔비디아가 승승장구하다가 이번에 블랙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설계 결함이 생겼다. 그러면 엔비디아와 TSMC로 이어지는 공급망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전체 반도체 시장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거를 타기화하기 위해서 이미 기존의 삼성전자는 AMD와 전략적 제휴를 했고 이 공급 라인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주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기술 CXL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HBM은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쌓아놓은 겁니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축적돼 놨어요. 근데 CXL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전혀 새로운 기술입니다.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CPU가 필요하고 GPU가 필요하고 HBM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정보가 가는 속도를. 그래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여러분. 마치 고속도로를 뚫어놓는 거죠. 지금의 HBM 쓰는 시설이 국도라면은 CXL은 컴퓨터 내부적으로 고속도로를 뚫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가 빨리 갈 수 있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 굉장히 좋은 비율을 돌아놨는데 5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써야 돼요. 5명이서 1리터짜리 물통이 5개가 있습니다. 물을 꽉꽉 채워놨습니다. 5명이 쓰면 되긴 되는데 버려지는 물도 있을 거 모자라는 물도 있을 겁니다. 그쵸? 이게 기존의 HBM입니다, 여러분. 많은 데이터를 쌓아놨죠, 여기다가.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CXL이 되면은 5명이 있는데 5리터짜리 물통을 그냥 줬습니다, 얘한테. 어떻게 쓸까요? 5명이 나눠 쓰겠죠. 1리터보다 덜 쓰는 사람, 더 쓰는 사람. 버려지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CXL의 핵심 개념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호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반도체 업계가 다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CXL.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HBM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까 못 가는 이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HBM,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블랙엘의 결함이 생기면서 반도체 업계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급 라인,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AMD가 만들어낸 공급 라인입니다. 이게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결함을 고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엔비디아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CXL이라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HBM보다 한 단계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정보만 쌓아놓는 게 아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컴퓨터 안에 고속도로를 뚫어놓는 거죠.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핵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말들이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그러긴 하는데 삼성전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백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단이 지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져 있긴 합니다. TSMC한테. 시총도 절반밖에 안 되죠. 세 번째,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에 뒤처졌지만 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SK 하이닉스에. 수율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하이닉스를 따라잡겠죠. 이거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죠. 네 번째, 블랙엘 악재가 터졌습니다. 설계 결함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와 TSMC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공급 라인을 찾아야 되겠죠. 삼성전자와 AMD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입니다, 여러분.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다섯 번째, CXL 기술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 그죠? 등락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뉴욕 증시가 최근에 급락하면서 9월 17일, 18일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하느냐, 0.25냐, 0.5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약세가 예상되죠. 급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차트 보시면은 급락을 했습니다. 추세가 깨지고 내려가서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일단은 추세는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깨지지 않았습니다. 뭐 월봉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대응 전략이겠죠. 어떻게 대응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자, 밀려 있다. 두 번째, HBM, 하이닉스 때문에 아직 엔비디아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적인 요인이고, 세 번째, 블랙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당장은 악재죠. 전체 반도체 시장에 충격을 받을 텐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AMD의 공급 라인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네 번째, CXL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플러스적인 요인이죠, 여러분. 자,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실적, 백업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대응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주주 비중이 28%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 56%. 유통 물량 10에서 20%밖에 안 돼. 개인이 갖고 있는 거. 자, 근데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외국인이 사면 무조건 가는 줄 알고 계시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외국인이 산다고 주가가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사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민수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증권사에서 외국인들 거래를 많이 해봤는데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를 합니다.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근접호가.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 어느 단계? 1, 2단계입니다, 여러분. 3, 4단계는 아직 안 왔어요. 이때 2단계에서 3단계 들어갈 때 여러분 매수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천천히 밑에서 매집하고 있는 거죠. 자, 대량 물량이 나오면서 물량은 털면서 갈 겁니다. 1, 2단계. 여러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2단계, 3단계 갈 때 여러분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략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인 사모펀드 매집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얘네들의 매집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같이 묶었어요, 제가 그래서. 자, 배너에 보시면 박민수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이 번호로 삼성하고요,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삼성 리포트. 이번에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교육을 시켜놨어요. 여기다가 이 전략에 따라 여러분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적인 요인, 플러스적인 네거티브 요인, 대응 전략도 다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삼성 R로 보내시면 대응 전략 자료, 외국인과 사모펀드 어떻게 매집하는지, 여러분 언제 들어가셔야 될지 전략 자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시장 악재로 급락을 하고 있죠.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슈 띄워드리고 탔던 분석해드리고 매매도 하는 진행하는 방입니다. 실시간 대응방.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입니다. 무료고요. 사칭한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험.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방이고요. 무료 방이고 박민수가 직접 진행합니다.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집주 방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많은 종목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나간 종목들, 자, 섹터가 바이오 섹터의 종목이 하나 있어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알테오젠 이거 언제 신호드렸냐면요. 알테오젠을 제가 신호드린 게 2월 달입니다, 여러분. 2월에 보시면요, 알테오젠이 거래가 확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죠? 1월보다 거래가 확 늘어나요, 2월 달에. 자, 그래서 2월에 제가 이거 신호를 드립니다. 알테오젠 88,000원 신약 이슈가 있었죠? 2월 20일 날. 이거 오늘 또 급락하긴 했는데 32만 원까지 갔었죠. 매도 안 했습니다, 이거. 자,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 아시죠, 여러분? 북미에서 AI 때문에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3월 초에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와요, LS 일렉트릭이. 자, 그래서 제가 신호를 드립니다. AI 때문에 올라간 거죠. 3월 7일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날이면 3월 7일. 이때 매수를 하고 들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매도했어요. 지난주인가요? 7월 달에 제가 매도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그래서 매도하는 가격은 얼마냐면은 자, 7월 24일 26만 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단기 관련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약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자, 넉 달 만에 33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섹터의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발굴해 드려요.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 이번 주 네, 제가 보기엔 매수 신호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종목도 드릴 예정이에요. 삼성전자 외에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미국에서 자, 막상막하긴 한데 트럼프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립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이미 돈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가에서 섹터가 안보, 방위, 에너지, 금융, 제조업 전통적인 종목들이 많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도 들어올 텐데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이 번호로 TT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약자죠. 그럼 제가 전략 자료 보내드립니다. 대선은 11월입니다, 여러분. 8월에서 10월 사이 대박날 종목들이죠. TT라 보내시면 전략 자료 보내드리고 5번의 탑픽 종목 5개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약세가 예상되는데요. 자, 어디까지 빠져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 길게 봤을 때 어디까지 갈지, 이런 모든 전략들이 박민수가 만든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과 사모펀드의 매집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슈도 중요하지만 수급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삼성하고 아울러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외국인과 사모펀드의 매집 전략. 두 번째, 자, 경험 있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실시간 매매 대응 삼성전자 해드립니다. 1번 매집 주방. 자, LS 일렉트릭, 알테오젠 같은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 신호 나갈 예정입니다. 다른 신규 종목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TT라고 보내시면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져 있다는 부분. 자, 근데 엔비디아와 TSMC의 공급망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뚫고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자, HBM 이것도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이긴 한데 퀄테스트 통과하게 되면 납품이 시작됩니다. 이미 납품이 시작된 제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율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블랙엘 이거는 여러분 크게 보면 악재인데 삼성전자로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공급망 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삼성전자에서 AMD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직은 살짝 시기상조지만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번째, 자, CXL 이거야말로 자, 메가톤급입니다. 이거 상용화되면 HBM은 그냥 유물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가격도 올라가고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자, 대응 전략 자료를 챙기시면 여러분 대응 방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